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축하실 텐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진 와이스 님이 1억 저축을 한 돈 관리 노하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분은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게 가정에서 아무래도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는,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부자가 되려면은 내가 받는, 여러분들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있겠죠. 그죠? 월급을 모두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월급보다도 요즘에는 카드가 있으니까 월급보다 더 추가적으로 더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기 월급에 그래도 뭐 50%면 50%, 30%면 30% 이렇게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월급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축을 하는 사람은 미래가 그래도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밝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저축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일부를 저축을 해야 되고 종잣돈이 모이게 되면 그 모인 돈을 가만히 둬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의 그죠 자산을 축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지금 환경이나 시대적인 거나 이런 거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게 현금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 개인마다 또 목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 본인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셨다 했는데 이게 월급이 다 다를 것이고 환경이 다 다를 것이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보통은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카드를 주다 보니까 그 우리 뇌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죠. 그죠? 카드를 주게 되면 카드를 주고 나서 결제하고 나서 다시 그 카드를 돌려받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줄 때는 반대로 우리가 만 원짜리를 줄 때는 상대방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거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응을 되게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월급날 각자의 월급은 다르겠지만 이분은 월급날 이제 이렇게 300만 원을 찾았다라고 해요. 그 현금으로 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카드 하나만 있으면 요즘에는 휴대폰에 또 다, 휴대폰 하나만으로 또 다 해결이 되죠. 그죠? 다 카드가 또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금을 이제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딱 쓸 만큼만 이렇게 또,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에 300만 원을 만 원짜리를 찾았을 때 5만 원 찾을 때 또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현금으로 이게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내가 쓰고 있다라는 게 좀 인식이 되겠죠. 그죠? 카드 할 때는 카드는 솔직히 그때 우리가 카드 결제하고 나서 문자가 알림이 오지만은 그죠? 그거 안 본다라면 그냥 별 감각 없이 내가 얼마를 썼는지도 이 우리가 말일에 이제 카드 결제할 때는 보이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 카드 한도 금액을 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줄 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손실 회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투를 일단 준비를 해서 우리는 카드 쓰는 게 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영상에서 또 그런, 재테크 영상에서는, 통장을 나누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통장을 생활비 통장, 무슨 통장, 뭐 이렇게 각각 이름 붙여서 나눠서 월급이 들어오면 또 각각, 이렇게, 금액을, 그죠? 필요한 경비만큼 다 금액을 다 나눠서 통장에 자동 이체를 해두라고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솔직히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 현금을 한번 이걸 계속 살라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한번 귀찮지만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쓰는지, 그죠? 어떤 부분에 많이 쓰는지가 확연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봉투를 준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50만 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50만 원 요즘에 뭐 50만 원도 너무 그죠? 생활비로는 적지만 어쨌든 50만 원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쓴다라고 하면 이거를 4주 분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은 이제 50만 원이면 한 봉투 안에 넣어 버리면은 우리가 첫 주, 둘째 주에 돈을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그 3, 4주째는 쓸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봉투를 4개 준비해서 뭐 10만 원씩, 10만 원씩 나누든지 아니면 앞에 주에는 조금 작게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주째는 조금 더 앞에 주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절약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봉투에 주별로 한꺼번에 한 봉투에 넣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담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돈이 모자란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이게 카드로 쓸 때와 현금으로 쓸 때 뭐가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은 또 방법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부족 시에는 우리 냉장고 안에 보면 냉동실에 또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반찬을 또 해 먹으면서 너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전략하는 경험들을 다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게 되면 이 감사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이제 플러스 저게 그냥 자동으로 또 장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주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고 1, 2주, 3주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돈을 계속 이제 봉투에 담아서 써보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지출하는지, 어떤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 손에서 나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현금으로 살아봐야지 현금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서 월급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내가 또 저축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이 체계적으로 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돈을 내가 돈 그릇이 이만 종지만 한데 나에게 갑자기 뭐 복권이라든지 큰 돈이 들어와 버리면 그 돈을 내가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조그만 돈부터 이렇게 모으면서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돈그릇이 커져야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도 그 돈을 잃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겸손도 배우게 될 거고 절약도 배우게 될 거고죠. 자, 이렇게 생활한다면 당연히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는 당연히 경제관념이 딱 바로 잡히겠죠, 그죠? 써야 할 때는 돈을 쓸 것이고, 그죠? 무분별한 지출을 하진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또 교육이 되는 거죠, 그죠? 경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하는 생활을 한번 또 돈을 모으는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또 이런 식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영상에서는 우리가 뭐 한 달 얘기하는데 한 달 해보고 또 좋으면 두 달째는 조금 더 자신에게 맞게 방법을 또 바꿔서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1억을 모으든 5천만을 모으든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저축이 필요하고 저축한 상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잣돈을 모았다면 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저축 단계에서 왜 현금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을 썼는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왜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이렇게 투자자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진 와이스님의 인사이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